성종과 패비 윤씨의 비극. 패비 윤씨는 결국 성종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폐위 이후 그녀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느 깊은 산사에서 그녀를 닮은 여인이 불경을 읽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국모의 등장, 공해왕후 한씨의 죽음과 윤씨의 간택. 한양 경복궁 깊은 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종 2년 왕의 침소에서는 한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해왕후 한씨, 그녀는 19의 꽃다운 나이에 왕비가 되어 24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나를 두고 어찌 먼저 가려 하시오. 성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성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폐하, 부디 행복하소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후의 장례가 끝나고 궁궐은 깊은 상중에 빠졌습니다. 성종은 정사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밤마다 한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국가에 국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새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의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옳소. 그러나 한씨와 같은 덕을 갖춘 여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오.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명문가 처녀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영의정 윤필상의 딸 윤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7의 나이에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겸비했다고 합니다. 윤 판서의 따님이 글씨와 시에도 능하고 용모 또한 빼어나다 하옵니다. 내간의 보고를 들은 성종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대면의 날 성종은 윤씨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맑은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성종이 물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윤씨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새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간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종 3년 윤씨는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모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이 한양거리를 가득 메웠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 왕비마마 만세. 성종대왕 만세. 성종과 윤씨의 가마가 나란히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결합을 축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 판서가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더니 이제 권세를 더 부리려 할 게 뻔하지. 대비전에서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아이가 한씨만큼 덕이 있어 보이지 않는구나. 윤 씨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왕비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성종의 아침 상을 직접 살폈고 궁중 여인들을 가르치는 데도 힘썼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진 마음씨로 궁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항상 우리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지요. 공해왕후마마와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윤 씨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 문제였지요. 공해왕후 한씨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자신도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불안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폐하의 든든한 후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꽃피는 사랑, 성종과 윤씨의 깊어가는 애정. 창덕궁 후원 봄꽃이 만발한 계절. 성종과 윤 씨는 작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꽃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오? 성종이 물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화가 가장 좋사옵니다. 화려하지 않으나 맑은 향기가 있고 추위를 이겨내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종은 그녀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부인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하오. 그대의 지혜로움이 날로 깊어지는 것 같소. 성종과 윤 씨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왕은 국정에 지친 밤이면 윤 씨의 처소를 찾아 시와 글을 나누었고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폐하, 이번 흉년으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옵니다. 창고의 곡식을 풀어군 줄인 이들을 도우심이 어떨지요? 윤 씨의 제안에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옳소. 내일 당장 명을 내리겠소. 이렇게 윤 씨는 왕비로서뿐만 아니라 성종의 정치적 조언자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 4년 겨울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씨가 드디어 태기를 보인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성종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궁중 인여들은 그렇다고 확신했고 이 소식은 금세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성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매일같이 윤 씨의 처소를 찾아 그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왕자를 낳으리라 믿소. 부인, 부디 몸을 소중히 여기시오. 성종의 말에 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하의 염려 덕분에 소첩이 일이 편안하니 틀림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옵니다. 온 궁궐이 첫 왕자의 탄생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째 윤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겪었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폐하, 정말 죄송하옵니다. 윤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부인의 건강이 더 중요하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소. 이 일을 계기로 성종의 윤 씨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윤 씨의 건강을 위해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았고 귀한 약재를 구해 그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부인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후사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소. 성종의 이러한 깊은 애정에 윤 씨는 감동했고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성종은 윤 씨를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으로 만든 옷과 보석으로 장식된 비녀였습니다. 부인, 이것은 그대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 마음의 표현이오. 윤 씨는 이 선물에 감격했고 성종에게 직접 술을 놓은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천년의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중의 여러 행사에서도 두 사람의 애정은 빛났습니다. 성종은 항상 윤 씨를 자신의 곁에 두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인의 지혜로움이 나라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오. 성종의 이런 말에 대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암투의 시작 윤 씨를 둘러싼 갈등과 음모. 성종 5년 한양의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궁궐에서는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윤 판서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다. 숙종의 옛 신하들과 훈구파 대신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윤 씨의 아버지. 윤필상이 영의정에 오른 후 자신의 친족들을 주요 관직에 앉히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외척의 전횡이 아닌가. 성종 마마께서 윤 씨에게 너무 빠져 계시니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이다. 이러한 불만은 곧 인수대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수대비는 처음부터 윤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교만하구나.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신의 가문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다니. 대비는 성종을 불러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들아, 윤 씨의 가문이 너무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나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조심하거라. 성종은 어머니의 말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윤 씨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하들이 그녀의 가문을 의식하여 그런 것이니 제가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미는 본다. 윤 씨와 그 가족들을 잘 지켜보아라. 한편 윤 씨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하의 총애가 두텁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 씨는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레 충고했습니다. 윤 필상은 딸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왕의 곁에 있는 한 우리 가문은 안전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많은 친족들을 조정에 들여보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윤 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오히려 저와 우리 가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윤 씨를 둘러싼 시기와 질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후궁들 중에는 윤 씨가 아직 왕자를 낳지 못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그녀를 비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곱기만 하지 폐하의 든든한 후사를 마련해드리지 못하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말들이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슬슬 퍼져나갔습니다. 성종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여전히 윤 씨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부인, 그대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대를 지키리라 약속하오. 성종의 이 말에 윤 씨는 안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폐하,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실까요? 운명의 날 윤 씨의 얼굴이 긁히는 충격적 사건. 성종 6년 겨울의 한밤. 차가운 북풍이 궁궐의 처마를 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침소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최근의 근심이 드러나 있었지요. 성종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요즘 그녀를 자주 찾지 못했고 이에 윤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왕비마마, 대비마마께서 급히 부르셨습니다. 밤늦은 시각 한 궁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그러나 대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인수대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대비의 처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궁녀들의 수가 적었고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윤 씨가 왔사옵니다. 내관의 알림에 윤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비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윤 씨. 대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비마마? 인수대비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윤 씨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대비의 손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내 가문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구나. 대비의 말에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첩은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그러나 대비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아름다움을 없애주마. 그래야 성종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바로 볼 것이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는 손에 쥐고 있던 비녀로 윤 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윤 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비녀는 이미 그녀의 오른쪽 뺨을 깊게 긁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고 윤 씨는 고통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윤 씨의 말은 충격과 통증으로 끊겼습니다. 대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 상처가 생겼으니 성종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성종은 급히 윤 씨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소? 윤 씨의 얼굴을 본 성종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붉은 핏자국이 하얀 비단 이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성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씨는 대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더 깊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폐하, 제가 부주의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깊었고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폐하 상처는 아물 것이나 흉터는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날 이후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는 그녀의 자신감을 앗아갔고 궁중 여인들의 시선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보세요. 왕비마마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폐하의 사랑도 식을 것 같아요. 이러한 소문이 궁궐 안을 돌아다녔고 윤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폐위와 추방, 국모에서 폐비로 궁궐을 떠나는 윤씨. 성종 7년 봄. 궁궐의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만 윤 씨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긴 이후 성종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정적들이 나를 이용해 아버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윤 씨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필상이 불경제로 파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대역죄를 모의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윤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종을 찾아가 진실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성종의 마음은 돌아선 듯 했습니다. 죄송하오 부인. 이는 국가의 일이니 내가 개입할 수 없소. 윤 씨의 아버지가 파직된 이후 그녀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윤 씨의 폐위를 요구했습니다. 외척의 전횡이 심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윤 씨를 폐하여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소가 쏟아지자 성종은 점차 마음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인수대비 또한 성종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윤 씨를 버릴 때가 왔다. 그녀의 가문은 이미 무너졌고 그녀의 아름다움도 사라졌다. 더 이상 왕비로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종은 어머니의 말에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 씨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종은 마지막으로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폐하, 제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다음 날 조정에서는 윤 씨의 폐위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왕비 윤 씨는 외척의 전횡을 도모하고 궁중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했으므로 폐위하여 궁 밖으로 내보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 씨는 담담히 자신의 처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물건들, 성종이 선물한 비단과 비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읽었던 시집들을 하나둘 상자에 담았습니다. 왕비마마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내관의 알림에 윤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와 성종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만 같구나. 윤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폐하 소첩은 이 생에서 폐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나라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폐비가 된 윤 씨가 궁궐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작은 가마에 올랐고 한때 그녀를 궁모로 모셨던 궁녀들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페비마마 부디 평안하십시오. 윤 씨는 미소로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거라. 나는 괜찮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성종은 윤 씨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윤 씨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궁궐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성종의 회한과 폐비 윤 씨의 흔적. 성종 15년 가을. 왕은 창덕궁의 후원에 홀로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가 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성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 새 비빈들을 들이셔야 합니다. 후사를 이을 왕자가 필요합니다. 대신들의 권유에 성종은 몇 명의 후궁을 들였고 그중 한 명인 정현왕후 윤씨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오. 성종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강원도 깊은 산 중의 한 암자에서 이상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으나 기품이 남달랐고 시와 글씨에 능했습니다. 성종은 이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하께 이 글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노승이 건넨 것은 작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 편의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이 피고 가을비에 낙엽치니 인생의 모든 영화는 한순간의 꿈과 같아라. 그대 곁에서 보낸 시간, 이 생의 가장 큰 행복,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산중에서 달을 벗삼아 평온한 날들을 보내노라. 성종은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윤씨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구나. 성종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강원도로 사람을 보내 윤씨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윤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전하, 암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하가 건넨 것은 성종이 윤씨에게 선물했던 비녀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폐하,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현명한 왕으로 오래도록 백성들을 보살피소서. 성종은 그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성종은 말년에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밤을 지새우며 윤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소. 내가 너무 약했소. 왕의 한탄은 깊은 밤 텅 빈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이런 모습을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성종 25년 왕은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이 떠난 후 그의 뒤를 이은 연산군 시대가 시작되었고 조선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이후 행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강원도의 깊은 산중에서 암자를 짓고 여생을 불도에 귀의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여러 지방을 떠돌며 글과 시를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성종과 패비 윤씨의 이야기는 슬픈 사랑 이야기로 남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권력과 정치,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났다 쓰러진 한 쌍의 애틋한 사랑.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선 성종과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으로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윤씨가 권력 다툼 속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결국 폐위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궁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이 한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한 군주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패비 윤씨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정말 권력을 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비운의 여인, 단종의 계모였던 현덕왕후 권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조선의 비밀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